안녕하세요. 청년백수 테마파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수입니다. 네, 저는 다다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이런 어색한 인사말. 네, 옆에 있는 오수 씨는 정말 잘 지내셨나 보죠? 네, 뭐, 저야 뭐, 언제나 잘 지내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얼굴이 좀 밝아 보입니다. 어제는 되게 초췌해 보이시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 지금 아, 매우 심적으로 예. 별로 좋지 않은 상황. 아, 예, 좋습니다. 오늘, 하지만 방송을 위하여 열심히 열과성을 다해서 녹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뭐 하기로 했습니까? 네,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야기 드리지 않았나요? 아, 지난주에 이야기 드리지 않았군요. 네, 오늘 이정현 대표가 했던 단식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네.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했었는데,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걸 봤는지 얘기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선 그러면 우리 단식은 흔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정확히 단식이 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단식이 뭡니까? 단식은 사전에 보면은 특정 목적을 알리기 위해서 일정 기간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자발적으로 끊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통은 물은 마시고 다른 음식을 입에 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외한 나머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행위. 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단식의 경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9월 23일 날 대정부 질문이 있었죠. 네,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필립 밥스터가 나왔죠. 네, 필리밥스터가 뭡니까? 네, 정말 어색하죠? 사전에도 없는 단어죠. 필립 밥스터. 네, 필리버스터가 뭐냐면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필리버스터인데 필리버스터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국회 의사 일정 방해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필리버스터는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정진석 원내대표가 정세균 의장에게 국무위원들의 밥 먹을 시간이 필요하다며 30분의 정회를 요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데 왜 필리버스터를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드릴게요. 내용이 좀 어려우니까. 네, 그때 당시에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상정되어 있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대정부 질문이 끝나고 나서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투표에 붙여질 예정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새누리당은 필리밥스터라는 사상 초유의 그런 행동들을 했고요. 근데 결국 정세균 위원장이 차수 변경을 통해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다 퇴장하고 야당 의원들만 진행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강하게 국회의장의 의사 일정 국회법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다시 이야기할게요. 네, 그렇게 하면서 퇴장하면서 새누리당에서는 강하게 국회의장의 국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떤 국회법을 위반했나요? 저는 잘 모릅니다. 아, 네. 아시면서 또 겸손하시기는요. 네. 원래 국회 일정을 전하거나 뭐 바꾸거나 하려면 국회의장은 원내 교섭단체에 협의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뭐 합의가 아니고 협의입니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정세균 위원장이 어떻게 했냐. 네, 새누리당 원내 부대변인에게 팩스로 차수 변경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팩스로 통보했다고 얘기하죠. 네, 정확하게는 통보했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새누리당에서는 이게 절차적 문제가 있다. 하지만 반대편인 정세균 위원장은 문제 없다. 나는 협의를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여당인 새누리당이 정세균 위원장에게 중립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국회법 위반을 했으므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정세균 위원장이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새누리당이 국정감사를 거부 및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네, 단식은 며칠 동안 일어났죠? 네, 아까 9월 23일 날 아까 대정부 질문에서 그런 사건이 벌어졌었는데요. 주말이 지나고 9월 26일부터 이정현 대표가 사퇴를 요구하면서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것도 조금 이상하죠. 사건의 발생은 9월 24일 날 자정경에 일어났는데 9월 26일 날부터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7일차, 만 6일차인 10월 2일 날 민생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하는 선언을 하고 병원에 실려가면서 단식이 중단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국정감사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었던 10월 4일 날부터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이정현 대표의 단식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러면 우리 언론들이 이런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언론에 이정현 대표가 단식 5일째부터 두통과 탈진이 온다고 그런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6일째는 화장실을 가는데 휠체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단식이라는 비상한 수단이 없으면은 야당의 오만을 못 고친다. 그런 식의 강경한 발언을 이정현 대표가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정현 대표가 사실은 2년 전 그러니까 원내에 들어가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그 이야기 좀 소개시켜 주시겠습니까? 네. 나중에도 후술할 거지만 그 2년 전에 야당 국회의원들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릴레이 단식을 했던 게 있었는데요. 그때 이정현 대표가 이런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일 것이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 중에 단식 투쟁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야당 의원들을 비난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정현 대표가 비난했던 단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 당시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그 흔히들 유민아빠라고 불리는 김영호 씨가 무려 46일간 단식을 했고요. 그리고 당시 문재인 대표는 이런 김영호 씨의 단식을 혹시나 건강이 염려되어 혹시나 사고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자신이 대신 단식을 할 테니 단식을 멈춰달라고 요구하면서 같이 옆에서 10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청래 의원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24일간 단식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네, 정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말밖에 떠오르지 않죠. 하지만 이정현 대표는 여기에 관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강변한 적이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그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정현 대표의 부모님도 나이가 80대, 90대이신데 같이 단식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갔었죠. 네, 그런 식의 발표를 했다가 이제 다른 질문이 들어오니까 시간이 지나서 사실 그 마을 사람들이 알아보니 그냥 아들이 단식을 하고 있는데 부모라고 밥이 넘어가겠냐 그냥 그런 식의 표현이었다고 정정하였습니다. 근데 그 정정 보도는 크게 보도가 안 나갔죠. 네, 그리고 단식이 끝난 뒤에도 이정현 대표는 그 병원에 누워 있는 사진이 나오면서 제목을 눈도 못 뜰 지경이라고 그런 식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언론의 보도들이 이정현 대표의 어떤 신체적, 물리적 아픔들을 위주로 보도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정현 대표가 했던 단식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우선 단식에 관해서만 살펴봤는데요. 네, 우리가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갖고 되겠냐, 좀 더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현상을 보고 우리는 생명 경직 풍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해서 단식을 하는 사람의 입장의 진정성을 떠나서 단식하는 사람의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단식 더 해라 막 이런 조롱조의 이야기들이 많았는데요. 우리가 정말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우리 모든 사람에게 목숨은 소중한 거니까 그런 단식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진정성 여부를 떠나서 조롱을 하거나 아니면 단식을 쉽게 이야기하는 그런 비난하거나 비판 말고 비난하는 그런 행위를 자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단식을 할 만한 이유인가에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보통 여당과 여당에서 법을 처리하는 와중에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다툼이 생기면 다른 수단을 통해서 충분히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고소 고발을 통해서 이게 잘못되었다가 알린다든가 행정심판을 요구한다든가. 근데 과연 이정현 대표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봤는지 의심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게다가 여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건의안을 거부라는 그런 강력한 수단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 해임 건의안 혹은 그 국회법 위반하면서 국회 일정을 진행했다는 그것만으로 단식에 들어갔다는 것은 저도 그런 진정성에 의문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정현 대표가
비공개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일반인 보통 단식을 하면은 자신의 단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게 보통인데 당 대표실 안에 문을 닫고 그 단식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한 말이 체면이 있는데 일반인처럼 거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 단식이 좀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었죠. 네, 그리고 저는 그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보면서 정치의 목적, 너무 좀 거창한 얘기를 할 것 같지만 별 이야기 아닙니다. 정치의 목적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걸 기억해 보면 국민들 사이에 일어나는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라고 배웠습니다. 네, 이런 갈등을 조정해야 될 정치를 하시는 정치인이 오히려 갈등을 더 증폭시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사상 최초로 국정감사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좀 더 생각해보면 국무위원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해임 건의안을 통과를 시킬 수 있고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정말 김재수 장관이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탄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임 건의안을 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그에 대응해서 이정현 대표는 정치적 목적을 하였지만 정치적 행위를 하였지만 그 정치적 행위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의 행위의 목적이 너무 차이가 났던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정치인이 자신의 정치적 이익이나 아니면 혹은 새누리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그 갈등을 오히려 더 조장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 단식은 그렇게 좋은 단식이 아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을 왜 겨우 일주일 만에 그만뒀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혹은 뭐, 여론이 새누리당에게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단지 그냥 이정현 대표가 힘들어서 단식을 그만뒀다고 생각합니다. 단식이란 게 그만한 각오가 없으면은 하기 힘든 게 단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단식을 안 해봤지만 단식이 매우 고통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정현 대표는 단지 아까 다다 씨가 말씀하셨다시피 정치적인 목적 때문에 이런 단식을 감행하였기 때문에 겨우 일주일 만에 이렇게 힘든 내색을 비치고 단식을 그만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이 주제를 정한 게 이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시작하고 나서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이 단식 투쟁이 있고 나서부터 새누리당은 2.9%가 지지율이 올랐고 민주당은 1.3%, 국민의당은 0.3%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2%가 올랐고 부정평가는 2.2%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이정현 대표의 단식 투쟁이, 단식 쇼가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으로 다가와서 좋은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방금 말씀하신 건 리얼미터 조사였고 한국갤럽에서는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그런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조사 결과는 있지만 지금은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그 예전 기억으로 돌아가 보면은 세월호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세월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언론이나 이런 정부 기관들은 세월호가 왜 일어났고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짚어보지 않고 단지 유병헌이라는 이런 한 인물과 술래잡기를 한 달 동안 벌였지 않습니까? 그 시간 동안 이런 문제의 본질은 잊혀져 버리고 단지 이런 술래잡기라는 그런 가십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번 사건을 보면서 저는 그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더 이런 언론이나 이런 장난에 속지 않고 좀 더 냉철한 판단을 해야했으면 하는 바람에 저는 이 방송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 각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저는 국민의 각성이라기보다는 국민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정치의 목적과 정치인의 목적이 다른 현상을 설명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같아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물론 야당의 해임 건의안이 마음이 안 들지언정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 얼마든지 원활하게 그 우리 타베스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이익 혹은 그 당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탈된 행위, 즉 정치의 목적과 벗어나는 행위들을 할 때 우리 국민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그러니까 그 정치를 하는 정치인이 다시 정치의 목적에 맞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다씨 오늘 보러 녹음 어땠습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단식이라는 걸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좀 재밌었고요. 그리고 그런 실제적으로 우리 사회에 일어난 일을 직접 이야기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번 녹음하면서 다다씨와 일정 때문에 여러 번 녹음을 하게 되면서 사실 좀 피곤했지만 녹음이 재밌게 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이번 화는 이정현 대표의 단식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